이팔성 전 회장 비망록이었는데 저는 이것까지 보도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압수수색 당했을 때 메모지를 씹어 먹었다. 진짜 이게 이팔성 전 회장 이야기였네요. 이거 제가 용디 처음에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건 백브리핑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한 그렇죠. 3월 초. 씹어 먹었다가 너 뭘 먹냐 딱 봤더니 메모지네 뭐 이랬다고. 근데 어제 이제 검찰이 밝힌 거죠. 이팔성 비망록을. 이팔성 비망록의 이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팔성 비망록의 내용들을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줬던 이제 뇌물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좀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하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무슨 날짜별로 이런 목록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2008년 3월 28일자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2008년? 네. 나는 그에게 집권 초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008년 3월이면 대선 때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3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본인 얘기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인사를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뇌물 아닙니까? 뇌물이죠. 근데 이제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는 최대 5년이에요. 100억을 줘도 300억, 3천억을 줘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입건을 안 한 거고. 아니 뇌물 공여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죠. 2008년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입건 안 한 거고. 그 3월 28일 전에 2월 23일 거 볼게요. 통이동 사무실, 당선자 사무실입니다. MB 만남 딱 써 있어요.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산업비,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고요. 산업비는 산업은행장입니다. 그리고 산업총재. 산업뱅크. 네, 산업뱅크. 국회의원. 국회의원 공천 좋은데 아니면 비례대표 달라고 그랬겠죠? 그게 이제 MB한테 가가지고. MB가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이제 MB를 만났는데 MB가 당신 산업은행장, 또는 금융위원장 아니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죠 우리가. 근데 한이 되게 많이 맺혔나 봐요. 옷값이 얼마인데까지 적어놓은 거 보니까 양복 한 벌에 200만 원씩 줬다는 얘기하는데. 1230만 원. 근데 백성원 변호사는 그거 보더니 양복 200만 원 원래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거야.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하지 한 마세요. 얘기인데요. 그 이제 공소장 보시잖아요. 이명박 정도. 그럼 밑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요. 양복 얼마 하면서 그 각주에 보면 제2라사에서 양복을 코트 몇 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1230만 원인데 30억을 뭉텅이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때 나눠준 거예요. 나 옷을 사야 된다. 그래서 양복을 맞춰가지고 통이동 당선자 집무실에 재단사를 거기 맞춤 정문이거든요. 재단사를 불러다가 양복을 몇 벌을 해가지고 그렇게 1230 옷을 줬는데 그게 시가가 1230만 원이라는 거 경찰에 결제를 그럼 이팔성 씨가 했다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가게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되게 유명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본 적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싼 게 한 200만 원대일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왔던 양복 몇 벌, 코트 몇 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최하로 계산해도 제가 알기로는 1320만 원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개념으로 한 게 아닐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복을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도 원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그 계산을 원가로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가로 계산했으면 더 나올 건데. 제 생각엔 3천 정도. 그렇죠. 대략 그 정도 나오는 계산해 거예요. 보면 1230은 원가죠. 저도 그 양복집 한번 가보고 싶어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원가로 해준 이유는 상대가 대통령 당선인이니까? 근데 왜냐면 그거는 아마 글쎄 예를 들면 단골이었을 수도 있고 이팔성 위원장 내가 얼마나 지불했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진 거지. 사실 뇌물이 몇십억 몇백 이런데 거기다 1320이건 3000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검찰이 그거를 이제 소매 가격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원가 개념으로 계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비싸요, 백 변호사?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잘 안다고 아까 하지. 저는 옷에다가 금을 뿌리나? 저는 일단 맞춤 양복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표준 체형이라 맞습니다. 저는 다 맞춥니다. 딱 봐도 그래요. 안 맞아요. 이 배가 안 잠궈집니다. 바지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뭐 MB에 뒷받침을 했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이분이 나중에 금융위원장이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산업은행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 이팔성 이분이 되게 한스러워했던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원망이 좀 있어요. 아, 특히 그 사위에 대해서. 네, 족속이라는 표현을 쓴 게 참 자기 비망록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썼을까 싶은데 그 사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 양반을 통해서 아마 8억 원 가량이 건너갔다라고 공소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 돈만큼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되찾겠다라고 할 정도면 예. 뭔가 객관적으로 건너갔다는 증거 자료라든가 아니면 줄 때 얘기하고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근데 시비를 못 걸지 아니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상관없죠. 그리고 이팔성 회장은 이제 뇌물 공여자는 짧으니까 그런 거고. 이팔성 회장에 한해서는 네.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건 이 비망록 내용이 조금 전에 김태훈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네. 너무 구체적이고 예. 이거는 사실 뭐 거의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거기다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까지 있고요. 아하. 김백준 기획관도 사실 처음부터 이 관련 내용을 다 털어놓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죄수의 딜레마. 이게 이병모 청계대장 국장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MB 측근 중에 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기획관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저 그 이병모 국장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술술 불어버리면 그러면 자기도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MB한테 이 책임을 돌리지 그렇죠. 않으면 자기 책임이 되는 이제 사실대로 거니까. 얘기를 예.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팔성 회장 말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김소남 전 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소남 전 의원이 10,000원권으로 10,000원권으로 10,000원권은 5천만 원 되게 많은데 5천만 원씩 4개를 봉투로 해가지고 줬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MB가 미소를 지었다. 아. 굉장히 구체적이죠. 참 돈 좋아하세요. 저 김백준 기획관 죄수의 딜레마 얘기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김 변호사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건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아니 왠지 알 것 네. 같아서 느낌이. 이제 이런 거예요. 못 보이는 게 이상해서. 일단 182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고 세상에. 좋습니다. 182성 자 이분들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 매관매직을 본인이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억이 지금 검찰에 보는 건 자기 돈이 아니고 네. 성동조선 자금일 거다 이렇게 네. 검찰에 보는 거예요. 근데 네. 검찰의 생각은 성동조선이라는 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돈 주면 내가 고대 나왔으니까 MB한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네 돈 가지고 산업은행 가잖아. 니네 회사 다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금융위원장 다 밀어줄게. 그러니까 예. 일단 나한테 자금 대줘. 뭐 이런 거 아닐까.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근데 이팔성 회장 이거 방송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이팔성 회장 양력을 보잖아요.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 갈 수 있는 깜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일은행 출신입니다. 한일은행 쪽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 건 맞아요. 영업부서에서 오래 있었어요. 지점장이랑 뭐 저 일본 도쿄라 오사카에도 있었고 소매금융 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금 뭐 이런 거. 네. 근데 산업은행 총재는 아이비뱅커들이 가는 것이 자리거든요. 예. 금융위원장 관료들이나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가요. 소매금융을 전공했던 사람이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 간다는 거는 본인이 저 언감생심 되도 않는 자리를 원한 거죠. 아 그러니까 뇌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렇게 가려고. 그거를 줬던 사람이나 그래서 되도 않는 자리 요구하고 매관매직하러 돈 줘가 삐진 사람이나 결국 야, 어떡하지? 35 받았는데 어디 보내지? 우리 은행으로 가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거. 이건 제가 백브리핑에서 한번 했었는데 공개되는 건 처음 말씀드립니다. 예. 이팔성 비망록을 보면요. 여기만 돈 좋겠어요. 다른 그래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력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준 내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배지들. 배지들한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팔성 회장이라고 치면 뭐 당선인한테만 좋겠어요? 여기저기 다 기름칠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준 게 있는데 그게 검찰이 왜 그걸 입건 안 했냐? 시효가 다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도 저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특검이었나요? 그건 검찰이죠. 검찰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은데 공소시효 이미 완성된 것까지 네. 아마 그 중에는 현역 의원들도 있겠죠? 지금 현역 의원들도 혹시 실명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 실명 변호사? 몰라요. 현재 여당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실명 몰라요, 저도. 공개하시죠.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그냥 유력 정치인들이 많은데 사실 그때 이제 검찰이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네. 어차피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을 못 하는데 네. 이거를 괜히 이제 들쑤셔서 그렇죠. 이렇게 내면
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검찰이 왜 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좀 수월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쉴드 치는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쫙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정치자금 문제 그것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하는 게 맞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어쩌면 처벌을 못하는데 그걸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반발하는 세력도 생기면 그거 야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안아야 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입건 안 하고 그냥 수사에 볼륨만 간 거죠. 아유 몇 분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난 거야 몇 사람들.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2008년 그 무렵이면은 뭐 한나라당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갔겠죠. 뭐. 현재 여당에게는 뭐 이렇게 가장 그거까지 그건 진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뭐 그럴걸요. 지난 건 확실해요. 지났어요? 지난 건 확실해요. 네, 안타까우세요? 네, 안타깝죠 저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예, 그래요. 자, 제일 많이 받은 분은 한 5천이라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아이고 다 나왔다. 누굴까요?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누굴까요? 예. 자, 이팔성 비망록 그리고 김백준의 뇌물 리스트. 그렇다면 이제 MB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MB한테 얼마만큼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이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니 지금 MB는 사실 지금 드러난 걸로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출감될 것 같다. 한 30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증거 관계가 훨씬 명백해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MB 같은 경우 직접 받았잖아요. 이거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 거기다가 비망록 기록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던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 뭐 날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봉투 4개 주니까 미소를 짓더라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말한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신빙성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지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인지장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잘못 기억하고 있다. 저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김백준 기획관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게 그걸 지적을 해야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머지 진술들이 너무 제대로 다 나와 있는 거라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막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얘기를 통째로 들어내려면 저 사람 진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인지장애 없어요. 근데 인지장애 없어요? 없어요. 김백준 비서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김백준 경우 인지장애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시면 잠깐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치료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도 나왔죠. 근데 멀쩡해요. 아무것도 그렇죠. 인지장애 전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약간 얘기했던 김소남 의원 뇌물 있잖아요. 이건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김소남 의원이라는 얘기가 검찰 쪽에서 처음 김백준 기획관 입에서 처음 나왔을 때 김소남 의원 공천 과정에 또 제가 김소남 의원? 왜냐하면 저 웬만한 국회의원님은 다 알거든요. 지역구부터 비례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저도 사실 생소해요. 누구야? 김소남? 작은 남자? 남자인가? 막 이러고 여자인가? 소남?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 미소할 때 소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소가 예쁜 남자. 그래서 제가 미소 아니 비례대표 7번입니다. 여자 1357 이렇게 여자 2468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자 중에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순번이에요. 여성 의원이고요. 여성 의원이 모르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양념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그분한테 죄송한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집권 여당의 여자에서 4번째 비례대표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저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한테 취재를 해봤어요. 김소남 의원 공천과장 아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하고 여당을 출입하던 유명 정치부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누군지 아냐? 김소남한테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미 당에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야 뭔데 8번을 7번을 봐도 누구야? Who are you? 막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천해도 우리가 비례대표 명단 저는 항상 보면 공천했을 때보다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대표 공천보다 쫙 보거든요. 전 스펙 다 봅니다. 그러면 보면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은 왜 받았겠구나라는 게. 근데 이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검찰에서 제가 왜 이 얘기가 이름이 처음 나왔지라고 봤더니 역시 이 돈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돈 공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아니요. 스님한테도 받았는데 뭐. 아 그래요? 늘린 선언의 MB가. 지광 스님한테도 돈 받은 그것도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사상으로는 그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저거는 이병모 국장이 말하기 전에 내가 다 말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 술술을 나왔다는 얘기죠.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MB는 하늘 아래 이런 일들이 비밀로 붙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받았겠죠. 자기가 대통령이고 어이구. 감히 대통령을 어떻게 건드려. 이명박 전 그랬겠죠. 대통령은 지금 그런 입장에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런 거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네. 절레절레. 그 진짜 법정에서. 권력이 마약 같은 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은 그런 권력을 쥐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좀 가장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방송 권력? 오, 아니 맞아. 2012년에. 아 그렇군요. 예. 예전에 DJ 때 굉장히 정권 실력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말이 많았죠. 저 누군지 모릅니다. 실명은 전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귀찮은 정치부 기자가 아이 의원님 지금 이러시면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잘못하면 내가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나 지금 이걸 너무 즐기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분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권력이 그만큼 마약이 있는 거죠. 잡으니까 야 그래 뭔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즐겨보자.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겠어? 뭐 이런 것들. 아마 그렇게 스스로의 경계심이 경계담이 흐물어지면서 그런 전행들을 일삼는 거고 결국 그게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거죠. 권력이 참 무섭네요. 네,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운 좋게 안 들키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비망록에 있는 정치자금 한 5천만 원 받은 분. 1억이었나? 예,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만에 하나의 경우가 내 경우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다들 거죠. 뭐 괜찮겠어. 뭐 다들 그런데 나 혼자 걸리겠어 이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MB가 여기에 대응할 수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없죠. 사실상. 예. 근데 어쨌건 끝까지 부인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로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 사진 보니까 굉장히 수척한 모습이 병원도 한번 갔다 왔죠. 예, 보였는데 뭐 그렇게 해서 보석받고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김기춘 씨가 나와가지고 도저히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기간 만료돼서 나온 거고요. 어차피 그분은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데 그게 나왔다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원래. 근데 이제 MB 같은 경우 진짜 도저히 뭐 이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그건 지금 그거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다가 양복을 몇 벌을 해가지고 그렇게 1230 제 옷을 줬는데 그게 시가가 1230만 원이라는 거 경찰에 결제를 그럼 이팔성 씨가 했다는 제가 얘기입니까? 봤을 때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가게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되게 유명한 데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본 적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싼 게 한 200만 원대일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왔던 양복 몇 벌, 코트 몇 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최하로 계산해도 제가 알기로는 1,320만 원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개념으로 한 게 아닐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복을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도 원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그 계산을 원가로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가로 계산했으면 더 나올 건데. 제 생각엔 3천 정도. 그렇죠. 대략 그 정도 나오는 계산해 거예요. 보는데 1230은 원가죠. 저도 그 양복집 한번 가보고 싶어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원가로 해준 이유는 상대가 대통령 당선인이니까? 근데 왜냐면 그거는 아마 뭐 글쎄 그 예를 들면 단골이었을 수도 있고 이팔성 여자가 내가 얼마나 지불했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진 거지. 사실 뭐 뇌물이 몇십억 몇백 이런데 거기다 뭐 1,320이건 뭐 3,000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검찰이 뭐 그거를 이제 소매 가격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원가 개념으로 계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비싸요, 백 변호사?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잘 안다고 아까 했죠. 저는 거기 옷에다가 금을 뿌리나? 저는 일단 맞춤 양복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네. 아니,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표준 체형이라 그냥 맞습니다. 저는 다 맞춥니다. 딱 봐도 그래요. 안 맞아요. 이 배가 안 잠궈집니다. 바지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뭐 MB에 뒷받침을 했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이분이 나중에 금융위원장이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산업은행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 이팔성 은행 이분이 되게 한스러워했던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원망이 좀 있어요. 아, 특히 그 사위에 대해서. 네, 족속이라는 표현을 쓴 게 참 자기 비방록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썼을까 싶은데 그 사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 양반을 통해서 아마 8억 원 가량이 건너갔다라고 공소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 돈만큼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되찾겠다라고 할 정도면 예. 뭔가 객관적으로 건너갔다는 증거 자료라든가 아니면 줄 때 얘기하고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근데 시비를 못 걸지 아니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상관없죠. 그리고 이팔성 회장은 이제 뇌물 공여자는 짧으니까 그런 거고. 이팔성 회장에 한해서는 네.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건 이 비망록 내용이 조금 전에 김태훈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네. 너무 구체적이고 예. 이거는 사실 뭐 거의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거기다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까지 있고요. 아하. 김백준 기획관도 사실 처음부터 이 관련 내용을 다 털어놓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죄수의 딜레마. 이게 이병모 청계대장 국장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MB 측근 중에 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기획관. 실명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김 실명 변호사? 몰라요. 현재 여당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실명 몰라요, 저도. 공개하시죠.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그 유력 정치인들이 많은데 사실 그때 이제 검찰이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네. 어차피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을 못 하는데 네. 이거를 괜히 이제 들쑤셔서 그렇죠. 이렇게 내면 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적 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검찰이 왜 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을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좀 수월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예. 소위 말해서 쉴드 치는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쫙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정치자금 문제 그것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어쩌고 처벌을 못하는데 그걸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여기저기 반발하는 세력도 생기면 아하. 그거 야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안아야 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입건 안 하고 그냥 수사에 볼일만 가는 거죠. 아유 몇 분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난 거야 몇 사람들.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2008년 그 무렵이면은 뭐 한나라당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갔겠죠. 뭐. 현재 여당에게는 뭐 이렇게 가장 그거까지 그건 진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뭐 그럴걸요. 지난 건 확실해요. 네, 지났어요? 지난 건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우세요? 네, 안타깝죠 저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예, 그래요. 자, 제일 많이 받은 분은 한 5천이라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아이고 다 나왔다. 누구일까요?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예. 자, 이팔성 비망록 그리고 김백준의 뇌물 리스트. 그렇다면 이제 MB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MB한테 얼마만큼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이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니 지금 MB는 사실 지금 드러난 걸로만 봐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비슷한 시기에 출감될 것 같다. 한 30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증거 관계가 훨씬 명백해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MB 같은 경우 박근혜 전 직접 대통령보다. 받았잖아요. 이거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 거기다가 비망록 기록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던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 뭐 날짜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봉투 4개 주니까 미소를 짓더라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아하, 예, 뭐 예.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말한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 신빙성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지장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지장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잘못 기억하고 있다. 저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김백준 기획관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게 그걸 지적을 해야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머지 진술들이 너무 제대로 다 나와 있는 거라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막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얘기를 통째로 들어내려면 저 사람 진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인지장이 없어요. 근데 인지장애 없어요? 없어요. 김백준 비서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김백준 경우 인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시면 잠깐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로 실제로 치료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도 나왔죠. 네. 또 멀쩡해요. 아무것도 인지장애 전혀 없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약간 얘기도 김소남 의원 뇌물 있잖아요. 이건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네. 뭐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김소남 의원이라는 얘기가 검찰 쪽에서 처음 임백준 의원 입에서 처음 나왔을 때 김소남 의원 공천 과정에 또 제가 김소남 의원? 왜냐면 저 웬만한 국회의원님은 다 알거든요. 지역구부터 비례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저도 사실 생소해요. 누구야? 김소남? 작은 남자? 남자인가? 막 이러고 여자인가? 소남? 소남?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 미소할 때 소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소가 예쁜 남자. 그래서 제가 미소에 아니 비례대표 7번입니다. 네. 여자 1357 이렇게 여자 2468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자 중에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순번이에요. 여성 의원이고요. 여성 의원이 저 모르잖아요. 전혀 지금. 몰랐어요. 네. 예. 양쪽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그분한테 죄송한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집권 여당의 여자에서 네 번째 비례대표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저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한테 취재를 해봤어요. 김소남 의원 공천과정 아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하고 여당을 출입하던 유명 정치부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누군지 아냐? 김소남한테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미 당에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야 뭔데 8번을 7번을 봐도 누구야? Who are you? 막 이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천해라 우리가 비례대표 명단 저는 항상 보면 공천했을 때보다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대표 공천보다 쫙 보거든요. 전 스펙 다 봅니다. 그러면 보면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은 왜 받았겠구나라는 게. 근데 이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검찰에서 제가 왜 이 얘기가 이름이 처음 나왔지라고 봤더니 역시 이 돈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돈 공천.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아니요. 스님한테도 받았대 뭐. 그래요? 느린 선언의 지광 스님한테도 돈 받은 거. 그것도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사상으로는 그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저거는 이병목 국장이 말하기 전에 내가 다 말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 술술을 나왔다는 얘기겠죠. 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MB는 하늘 아래 이런 일들이 비밀로 붙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받았겠죠. 자기가 대통령이고 감히 대통령을 어떻게 건드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입장에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런 거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절레절레. 진짜 권력이 마약 같은 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은 그런 권력을 쥐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좀 가장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방송 권력? 아니 맞아. 2012년. 이팔성 전 회장 비망록이었는데 저는 이것까지 보도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압수수색 당했을 때 메모지를 씹어 먹었다. 진짜 이게 이팔성 전 회장 이야기였네요. 이거 제가 우리 용디 처음에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건 백브리핑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한 3월 초. 씹어 먹었다가 너 뭘 먹냐 딱 봤더니 메모지네 뭐 이랬다고. 근데 어제 검찰이 밝힌 거죠. 이팔성 비망록을. 이팔성 비망록의 이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팔성 비망록의 내용들을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줬던 이제 뇌물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좀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하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무슨 날짜별로 이런 목록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2008년 3월 28일자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2008년? 나는 그에게 집권 초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008년 3월이면 그 대선 때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3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본인 얘기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인사를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뇌물 아닙니까? 뇌물이죠. 근데 이제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는 최대 5년이에요. 100억을 줘도 300억, 3천억을 줘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입건을 안 한 거고. 아니 뇌물 공여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죠. 2008년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입건을 안 한 거고. 그 3월 28일 전에 2월 23일 거 볼게요. 통이동 사무실, 당선자 사무실입니다. MB 만남 딱 써 있어요.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산업비,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고 했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고요. 산업비는 산업은행장입니다. 총재. 그리고 산업총재. 총재. 산업뱅크. 산업뱅크.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뭐 공천 좋은데 아니면 비례대표 달라고 그랬겠죠. 아, 그게 이제 MB한테 가가지고. MB가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가지고 이제 MB를 만났는데 MB가 뭐 당신 뭐 산업은행장, 뭐 또는 뭐 금융위원장 아니면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죠 우리가. 야, 근데 한이 되게 많이 맺혔나 봐요. 옷값이 얼마인데까지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 양복 한 벌에 200만 원씩 줬다는 네, 얘기하는데. 1230만 원. 근데 옷값. 백성원 변호사는 그거 보더니 왜 양복 이랬죠? 200만 원 원래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거야.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하지 한 마세요. 얘기인데요. 예. 그 이제 공소장 보시잖아요. 이명박 정부.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요. 네. 양복 얼마 하면서 그 각주에 보면 제2라사에서 양복을 몇 벌 코트 몇 벌 이렇게 했다. 아니 그러면 그 그래서 30억을 1,230만 원인데 30억을 뭉텅이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네. 그때 네, 나눠준 거예요. 나 옷을 사야 된다. 뭐 그렇게 그래서 양복을 받고. 맞춰가지고 통일동 당선자 집무실에 재단사를 거기 맞춤 전문이거든요. 네. 재단사를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 이병목 목사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교수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술술 불어버리면 그러면 자기도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MB한테 이 책임을 돌리지 그렇죠. 않으면 자기 책임이 되는 이제 사실대로 거니까. 얘기를 예.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팔성 회장 말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김소남 전 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소남 전 의원이 10,000원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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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되게 많은데 5천만 원씩 4개를 봉투로 해가지고 줬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MB가 미소를 지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참 돈 좋아하세요. 저 김백준 기획관 죄수의 딜레마 얘기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김 변호사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거예요? 물어보세요. 아니 왠지 알 것 네. 같아서 느낌이. 근데 이런 거예요. 묻고 있는 게 이상해서. 일단 1팔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고 세상에. 좋습니다. 1팔성 자 이분들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 매관매직을 본인이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억이 지금 검찰에 보는 건 자기 돈이 아니고 네. 성동조선 자금일 거다 이렇게 네. 검찰에 보는 거예요. 근데 네. 검찰의 생각은 성동조선이라는 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돈 주면 내가 고대 나왔으니까 MB한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네 돈 가지고 산업은행 가잖아. 니네 회사 다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오. 금융위원장을 다 밀어줄게. 그러니까 예. 일단 나한테 자금 대줘. 뭐 이런 거 아닐까.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근데 이팔성 회장 이거 방송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이팔성 회장 양력을 보잖아요.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 갈 수 있는 깜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일은행 출신입니다. 한일은행 쪽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 건 맞아요. 영업부서에서 오래 있었어요. 지점장이랑 뭐 저 일본 도쿄랑 오사카에도 있었고 소매금융 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금 뭐 이런 거. 네. 근데 산업은행 총재는 IB뱅커들이 가는 것이 자리거든요. 예. 금융위원장 관료들이나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가요. 소매금융을 전공했던 사람이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 간다는 거는 본인이 저 언감생심 되도 않는 자리를 원한 거죠. 아 그러니까 뇌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렇게 가려고. 그거를 줬던 사람이나 그래서 되도 않는 자리 요구하고 매관매직하려고 돈 줘가 삐진 사람이나 결국 어떡하지? 30억 받았는데 어디 보내지? 우리 은행으로 가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거. 이건 제가 백브리핑에서 한번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드립니다. 예. 이팔성 비망록을 보면요. 여기만 돈 좋겠어요. 다른 그래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력 정치인들이요? 유력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준 내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배지들. 배지들한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팔성 회장이라고 치면 뭐 당선인한테만 좋겠어요? 여기저기 다 기름칠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준 게 있는데 그게 검찰이 왜 그걸 입건 안 했냐? 시효가 다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도 저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특검이었나요? 그건 검찰이죠. 검찰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은데 공소시효 이미 완성된 것까지 네. 현역 아마 그 중에는 현역 의원들도 있겠죠? 지금 현역 의원들도 혹시